2018년 정도부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계속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원화 가치가 거의 30% 정도 깨진 상태예요. 그때보다. 8년 전보다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18년쯤 당시에는 원화가 한 대략 달러당 1,000원 정도 됐었는데 이제는 1,500원을 찍었다가 이제 1,400원대까지 잠깐 내려온 상태거든요. 네. 근데 요 추세를 제가 역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깨졌지? 한 14% 정도 깨졌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알아봤을 때. 그럼 14% 정도 깨지는 속도가 계속 유지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 10년 뒤에 원달러 환율이 7,000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속도가 유지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우리나라 원화가 잡힐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뭐 편의점에 가거나 뭐 마트에 가거나 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돈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물건들이 다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수입해서 이제 파는 제품들의 가격도 다시 이제 따라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체감 경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300만 원 이제 벌어서 200만 원 남겨가지고 막 이제 나중에 저축도 하고 뭐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쓸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300만 원 벌었는데 세금으로 다 뜯기고 네. 그 다음에 그 남은 돈 쓰려고 하니까 데이트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회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왜 웃어? 이게 무난하게.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자칫 잘못 얘기하면 네. 환율 관련해서 조금만 얘기하면 바로 정치적인 공격을 받더라고요. 아니 그냥 정치 뭐 좌우 그런 거 아니시죠? 예, 저는 완전하게 중립입니다. 어느 정당에도 소속 안 있는 돼 있어요. 그대로 그냥 숫자대로 지표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1달러 100개, 그 다음에 원화 1,000원 100개 이렇게 있으면은 네. 이게 1달러당 이제 1,000원이라는 어느 정도의 이제 고정값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더 많이 풀게 되고 미국에서는 돈을 그거보다 적게 풀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수요와 공급의 이제 원리에 의해서. 근데 우리나라 지금 돈 풀고 있는 속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빨라요. 쭉 이제 역대 정권별로 이 정권이 1년 동안 돈을 얼마나 풀었고 그래서 총부채가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아파트 가격이랑 그 다음에 물가 같은 것들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체감 경기가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때가 2017년, 18년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말도 안 되게 풀기 시작을 했다. 네. 그러다가 이제 5년 동안 400조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한 이제 임기를 다 못 채우셨잖아요, 다음 분이. 그래서 이제 한 3년 동안 200조 정도 풀었었는데 지금 정부에선 돈 푸는 속도가 지금까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빨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돈을 많이 풀면은 당연히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나는 월급이 똑같이 300만 원, 400만 원 받는데 내가 점점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모든 물가든 부동산이든 뭐든 다 올라가는데 내 월급만 변하는 게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또 저희가 촬영 전에 세금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구조 자체가 지금 가면 갈수록 인구 구조가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자연 감소한 지가 시간이 좀 지났어요. 몇 년 됐어요. 2070년이 되면은 길 지나가는 사람 2명 중에 1명은 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70대 이상.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굉장히 적은 젊은 인구가 많은 노인분들을 다 떠받쳐야 되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금을 많이 높여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득이 3% 정도 사람들이 올라갈 때 세금이 9% 정도 올라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소득세만 기준으로 할 뿐이지 다른 세금까지 이제 고려를 해보면은 사실상 저는 젊은 분들한테 정말 와 이거 희망이라는 게 진짜 있나? 이런 생각을 좀 요즘에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강의를 봤어요. 네네. 우리나라 사교육의 수장, 그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님이 칠판을 이렇게 쓰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젊은 세대 우리나라 청년들 대한민국 떠나라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먹여 살려야 될 노인은 많은데 아이는 없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할 거리가 없으니까 다 아프리카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영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아니 사교육의 수장이 저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되게 좀 와 진짜 지금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 좀 했던 적이 있거든요. 뭐 저는 경제 유튜브의 수장은 아닌데 네. 저도 100% 동감해요. 참고로 저도 이민을 가거든요. 네. 내년에 이민을 가게 되는데 반년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진짜 이민을 안 가면 안 되는 상황까지 좀 오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예 그냥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1달러당 뭐 1,400원, 1,500원 이 달러랑 원화 가치만 이제 비교를 해 보시거든요. 근데 유로화나 스위스 프랑처럼 이제 다른 화폐들까지 다 고려를 해 보면은 실제 우리나라 환율은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높아요. 원래 1,000원당 스위스 프랑이 이제 뭐 1프랑에 1,000원이었다. 그러면 지금 1프랑에 1,900원, 1,800원 정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한 불과 5년 전만 해도 5년 전, 10년 전에 동남아 가면은 진짜 30만 원만 들고 가도 쓸 돈이 많았어요, 되게. 뭐 이거 마사지도 받고 뭣도 하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거든요. 뭐 저는 이제 데이터로 보니까 이제 데이터로 체감을 하지만 실물 경기를 어떻게 체감을 하냐면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걸어가는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오토바이 타고 쫓아오는 속도거든요. 마라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앞서 있지만 걸어가는 속도의 수준인 건데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오토바이 타고 달려오는 속도대로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 정도 더 빨리 성장을 해요. 네. 그럼 이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성장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5년 전에 여행을 가서 돈을 쓸 때 좀 편하게 썼다. 지금은 조금 왜 이렇게 비싸지? 근데 5년 뒤, 10년 뒤 지나면 더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다. 뭐 이런 네. 또 기사도 뜨더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네. 그 기사들을 보면 다 소름이 돋는 게 금융위기 이래로 최대고 IMF 때 이래로 최대고 막 이런 경제 위기 때 이래로 최대인 상황인데 사실 그때는 경제 위기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어떤 위기도 사실 우리한테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갑작스럽게 팍 힘들어지면 금방 회복할 수 있는 탄력이 있는데 지금은 뭔가 한국이 서서히 죽어가는 느낌이 드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뭐 대한민국 경제 늘 어려웠었다. 어렵다 얘기하는 거 의미 없다. 기회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환율이 1,000원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1,400원, 1,5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속도대로면 이제 환율이 2,000원 가고 3,000원 가고 하면서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그때는 환율이 막 무슨 뭐 사건 사고 생기지 않으면은 절대 1,400원, 1,500원까지 오지를 않았었어요. 지금 평균 환율이나 실제 실효 환율 이런 것들 IMF에서 조사하는 거로 이제 통계를 내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IMF급이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IMF급 같은 일들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IMF 때는 혹시 몇이었나요? IMF 때 제 기억으로는 1,800원인가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느낌이 좀 다른 게 네. 이제 IMF 때는 잠깐 훅 이제 700원, 800원대에서 훅 찍어서 1,800원 찍었다가 확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잠깐의 어떤 위기 상황을 반영해서 환율이 잠깐 움직이는 케이스인데 지금은 천천히 올라가서 지금 1,400원, 1,500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때보다 위험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역산을 해보니까 1년 동안 14% 원화 가치 깨졌으니까 이걸 그대로 이제 10년 뒤에 그럼 환율 얼마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7,000원 되더라. 네. 근데 어쨌든 그 추세가 유지된다는 조건이에요. 뭐 좋은 일이 생겨서 이제 환율이 좀 잡힐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기조 그대로 간다면 네네. 네. 근데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물가 올라가는 거 빼고 그냥 환율 영향으로만 물가가 4.5배가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결혼식 할 때 3천만 원 든다? 그때 이제 1억 2천 드는 거고 장례식 할 때 2, 3천 든다? 그때는 또 1억 드는 거고 집 살 때 지금 이제 5억, 10억 든다? 그때는 이제 40억, 뭐 80억 이렇게 들 수가 있는 거죠. 전 진짜 지금 20, 30대 저희 대한민국 청년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그죠.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세금이랑 물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근데 얘네가 이제 곱하기잖아요. 세금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이게 곱하기로 계속 곱셈처럼 늘어나니까 이게 생존 자체가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봐도 알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모든 지표 다 빼고 딱 하나의 지표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39세 이하의 청년 주택 보유율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가정하고 주택 보유율을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 제가 2018년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게 2018년 때는 39세 이하 청년의 주택 보유율이 40% 정도 됐었어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럼 지금 그때보다 집값이 좀 더 비싸니까 그쵸. 한 뭐 35%? 30%? 지금 27%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요. 정확하게 원 달러 환율이 오르는 속도랑 비례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 되게 일단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간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아파트가 20억이었다. 근데 이게 40억이 됐다. 그럼 달러 기준으로 이게 얼마였냐라고 계산을 좀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달러로 계산해 봤을 때는 그다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전국 부동산을 다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지역별로 환율이 이 정도 깨졌을 때 집값이 얼마나가 올라갔는가. 사실상 제가 이제 역산을 해보니까 물가 상승한 거, 세금 늘어난 거, 그 다음에 환율 깨진 거 다 고려했을 때 2018년부터 현재까지 내 연봉이나 뭐 소득, 그 다음에 재산 이런 것들이 80%가 늘지 않았으면 난 더 가난해진 거예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난 1년 동안 원화 가치가 14%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울 부동산 얼마가 올랐냐? 정확하게 원화 가치 깨진 거만큼 올랐어요. 조금 안 되게. 그러니까 서울도 사실은 세금이나 이런 거 취등록세까지 다 고려했다라고 봤을 때는 서울마저도 집값 방어가 이 원달러 환율이 깨지는 것만큼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원화 가치 깨지는 것만큼 부동산 가치가 방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지방은 사실 부동산이 떨어진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을 갖고 있어봤자 상당히 손해인 사회가 좀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IMF도 우리나라한테는 우리나라 IMF 때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 입장이지 사실 아시아 외환 위기였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태국 바트화나 이런 것도 많이 붕괴가 됐었는데 그런 것처럼 위기라는 게 한 국가에만 특정해서 오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국가까지 다 같이 오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 이제 주요 국가들이 다 같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경제 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건 제가 완벽하게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네. 가이드도 있어. 왜냐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이거 만약에 경제가 그렇게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왜냐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되기 전에 미리 대비는 해놔서 나쁠 건 없잖아요. 왜냐면 소나기 오고 나서 내가 우산 챙기려고 하면 너무 늦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1번은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멤버십에 오시면 비공개 영상과 더 많은 비하인드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경험은 컨텐츠가 됩니다. 아래 메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